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언어지연, 지적장애, 난독증입니다. 언어지연과 지적장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라는 것은 지능 발달이 불완전하든지 부족한 질환을 뜻합니다. 지적장애의 정도는 지적 능력의 기준을 두고 평가하여 숫자화한 것인데 IQ 검사를 기준하여 통상 IQ가 70 미만인 경우 지적장애로 간주합니다. IQ 70, 50에 해당하는 아이의 교육의 효과는 저주 하나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돼 왔고 50 미만은 간단한 훈련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적장애아는 학령기 전 아이의 0.5%이고 전 인구의 약 3%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지적장애의 문제는 흔히 교육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 이들은 교육적, 의학적, 심리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인 문제와 더불어 경제적인 문제까지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태생기의 원인은 60, 80%가 유전적인 이유로 발생하며 주산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신생아 가사나 두부 손상 등으로 뇌성마비가 초래된 경우가 흔하며 모든 지적장애 원인의 82%를 차지합니다. 중증 지적장애 70, 80%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은 중증도 이상의 지적장애에서 오는데 다운 증후군과 에프라기리 X 증후군이 대표적입니다. 극소체중으로 태어나는 미숙아들은 인지장애, 학습장애, 청력장애 및 시력장애 등 복합적인 후유증이 지적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알코올이나 흡연, 마약 등을 사용하는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에서 지적장애를 보일 수 있습니다. 수은이나 납중독 등도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 부족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서 더 흔하며 가족 중 특히 엄마의 관심이 부족할 때 인지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지적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태생기의 중추신경계의 감염, 매독이나 톡소플라즈마, 풍진이나 거대바이러스 감염 또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등은 여러 가지 증상과 함께 정신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기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뇌수막염 등도 지적장애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아를 조기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적장애의 아이는 주로 신경계 병인이 원인이 되는 예가 대부분이므로 그 원인을 규명하여 가능한 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예로서 수두증, 소아뇌전증 등을 들 수 있으며 조기 진단 치료함으로써 치매 상태로 악화됨을 방지할 수가 있고 교환수혈로 핵황달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유전적 요소가 있을 시에 뒤따르는 출산에 대한 조사 연구로 지적장애의 발생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유전성 질환이나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양수검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셋째, 지적장애는 주로 여러 가지 장애를 동반하므로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언어, 작업치료 등이 요구되는 예가 허다합니다. 넷째, 지적장애와 발생 예방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지적장애의 진단 및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페닐케톤요증의 식이요법 등 대사성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지적장애를 예방할 수 있음은 좋은 예이고 갑상선 부전증을 조기 진단 치료함으로써 지적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예입니다. 다섯째, 지적장애아의 교육과 훈련이 기본이 될 수 있는 의학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있습니다. 이는 신경계 병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호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교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반 이유로 하여 지적장애아의 종합평가에는 의학적 진단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다음에 심리학적 평가와 교육학적 도움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장애아들이 시설 수용 상태로 보호만 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대한의 기능 회복과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1970년대부터 행동수정은 이들의 지연된 행동을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1. 자조 능력의 향상입니다. 정상아들의 대소병 앓이기, 식사, 오십기, 세면 등의 기초생활 행동은 성장함에 따라 주위 환경을 모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학습되어지고 있지만 지적장애아들은 의도적으로 훈련을 시켜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학습 행동의 증강입니다. 주의 집중, 식별, 언어 등은 학습 수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는 바 특히 훈련 가능급 이하의 지적장애 아들에게는 부족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3. 사회 적응 행동의 증강입니다. 대인관계적인 행동으로 규칙 지키기, 예절 지키기 등과 같은 사회 적응 행동의 발달도 행동 수정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4. 부적응 행동의 효과적인 수정입니다. 지적장애 아들은 자기 신체를 훼손시키는 자상행동, 공격행동, 파괴적 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지연과 난독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독증은 학습장애 중의 하나로 지능은 정상인데 글자를 읽는데 특히 어려움을 보이는 증세입니다. 말도 제때 트이고 읽어준 그림책 내용을 줄줄 외고 다니는 아이 중에도 난독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독증은 본격적으로 한글 공부를 시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난독증인 아이들은 미끄럼틀을 럼끄틀미라고 마음대로 읽고 문장 하나, 행 하나를 통째로 빼먹거나 있는 글자를 빼먹거나 없는 글자를 추가하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또한 처음 보는 단어는 읽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림책을 읽어주어도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글자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취학 직전 6세 정도 되면 평균적으로 글자에 강한 관심을 보이며 스스로 읽고 써보려는 행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난독증이 있는 경우 스스로 읽고 쓰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자꾸 혼자 읽어보라고 하면 책을 아예 멀리해버립니다. 난독증이 있으면 쉽게 학습부진화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난독증이 있는 아이 중에는 우뇌가 매우 발달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때문에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연극 등의 뛰어난 기능을 보이기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토마스 에디슨, 피카소, 톰 크루즈, 데이비드 베컴 등도 난독증이 있었습니다. 우뇌가 발달한 아이들은 뭔가를 보면 시각에 뇌가 빠르게 작동해 그림으로 먼저 파악합니다. 하지만 글자는 시각의 뇌에서 좌측 측두엽으로 가서 청각적인 것, 즉 언어적인 것으로 정보를 바꿔 전두엽으로 넘기는 작업을 해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뇌가 너무 발달한 아이들은 어떤 자극을 받을 때 좌뇌로 넘기는 것이 약하다 보니 전두엽으로 정보를 보내는 것에 문제가 생겨 글을 잘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난독증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아이들은 감각이 깨지거나 울퉁불퉁한 거울 같습니다. 글자를 보았을 때 하나하나가 분해되어 보이거나 물속에서 글자를 읽는 것처럼 흔들려 보입니다. 글자가 출렁거리면서 도망 다닙니다. 때문에 P와 B는 아예 똑같은 글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글자를 보고 해석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전두엽 기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것도 매우 어려워합니다. 난독증의 치료 방법도 유형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감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왜곡된 감각을 교정하는 치료를 합니다. 전두엽 기능이 낮은 경우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합니다. 요즘은 학령기 아이들 중 %가 난독증이 있습니다. 보통 난독증은 아이가 초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시작되는 것은 5, 6세로 봅니다. 아이가 난독증 조짐을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할 수 있다면 학습장애로 인해 아이가 받는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이었습니다.